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 교체 인사에서 불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직자 인사로 대통령실과 불교계 간 소통 창구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현 정부 정책과 인사가 종교 편향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계 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가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 중임 추천됐습니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발전 방안으로 각각 전법도생과 보리군생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불교 합창제가 다음 달 6일 빛골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천여 명의 불교 합창단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대여서 음성포교 활성화 측면에서 한층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경북 경주 서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사찰인 만불사와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참모진을 중심으로 교체 인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의 수석급 비서관과 인선 거론 대상 모두 불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고위공직자 인사로 대통령실과 불교계 간 소통 창구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인 수석비서관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꼽힙니다. 최성목 경제수석도 출마가 예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로 이동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육사교장을 지낸 김정수 예비역 중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사 43기 출신으로 군 경력만을 갖춘 김 전 교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소통해야 하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과연 적임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전 교장은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안수집사를 맡고 있는 독실한 개신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태까지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게 역대 정권이 시민단체들과 아니면 종교계와 같이 화합하고 호흡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돈들을 매주하는데 육사 출신이 한 번도 시민사회와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육사 출신이 오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대화를 나누면 통로들이 완전히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편향 논란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수석비서관 중에 유일한 불자로 대통령실 불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도 대통령실을 떠납니다. 이 수석비서관은 일단 쉬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석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실 불자 회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불교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떠나게 되면 수석비서관급 고위 공직자 중에 불자가 하나도 없게 돼 차기 대통령실 불자회장 추대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진복 수석님 같은 경우는 불자회 법회에 항상 참석을 했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스님들 또 불교계 이야기들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원래 또 잘 들으시고 되게 그 포용력 있게 활동하였던 분이셨습니다. 이 수석 비서관 후임에는 김진홍 목사가 이끌던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출신인 한호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바쁘겠지만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데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여러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불자 중에도 지혜로운 분이 많기 때문에 불자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 인사에 불자들이 배제되면서 대통령실 등과 불교계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꽉 막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도 대통령실과 불교계와의 소통 부재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상당수는 불교계를 현 정부의 탄생 주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편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윤핵관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 조계종 총무원에다가 추천을 받는다거나. 지난해 1월 조계종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당시 문재인 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 정책은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인식이 불교계 내부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거듭된 종교 편향 정책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불교계의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교구본사 중심제인 조계종의 전국 교구장 스님들이 현 정부 정책과 인사가 종교 편향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통사찰 관련 정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진이 미진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교 편향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은 공직사회에 잇따른 종교 편향 행보로 인해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며 깊은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군 장성들까지 종교 편향적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종교 간 화합과 전통문화 보전, 그리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 편향 행보가 지속될 경우 범불교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어제 유 장관이 법복을 차려입고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 성파대종사를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이 자리에서 직접 옷으로 염색해 만든 스카프를 유 장관에게 선물했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조계종의 단일계단 수계 살림을 관장하는 전계 대화상에 태허 무관대종사가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에서 중임으로 추천됐습니다.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발전 방안으로 각각 전법 도생과 보리군생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종단 단일계단 수계 살림을 관장하는 전계 대화상에 현 무관 스님을 중임으로 추천했습니다. 전계대화상은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관 스님은 종정 성파대종사의 위촉을 거쳐 앞으로 3년 더 소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대종사법계와 명사법계 특별 전형도 심의해 지성, 법전, 직은, 성문, 정일, 도실, 상운, 법운, 원천, 도원, 동명, 철산, 재석 스님이 비구 최고법계 대종사를, 법공, 요명, 법영, 성욱, 지연, 형각, 도명 스님이 비구니 최고법계, 명사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종사와 명사법계는 추후 종정 성파 대종사가 품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새롭게 원로위원이 된 법등 스님과 동명 스님이 의원 선서를 했으며 원로의 사무처장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현재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전법도생, 포교라며 원로위원 스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전법도생입니다. 포교입니다. 지금 진우 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전 종도가 포교 일념으로 지금 최우선순위를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교는 우리 불교에 존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님으로서 승려로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수행 가치인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으로 시행될 특별 구족계 수계살림 대상자가 직할교구 41명 등 모두 14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향식 일정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호 스님은 종정예하의 교시이기도 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보리군생의 서원으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7대 종단 집행부는 보리군생의 서원으로 한국 불교의 본래 가치인 모든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암국 부처님 바로세우기사 불사와 또 국민의 심신 안정과 또 정신문화 혁명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 최고 의결기구 원로에서 나온 전법 도생과 보리군생이 우리 불교가 나아갈 길을 비추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법을 노래로 전하는 불교 합창단은 늘 전법 포교 일선에 서 있지만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전국의 불교 합창단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대가 다음 달 6일 광주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음성 포교 활성화 측면에서 한층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불교 합창단은 오랫동안 문화 포교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왔고 특히 각 사찰 불교 합창단이 그 저변을 닦아왔습니다. 전법 포교에 불교 합창단 활성화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관심과 지원은 그동안 개별 사찰이나 지역 단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불교 합창단이 한자리에 결집해 음악과 노래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합창제가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모든 사찰들 대부분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집하고 또 포교의 전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찬밥대우처럼 안 모아주고. 대한불교 전국 합창단 연합회와 광주 전남 지회 등은 전법을 울리다를 주제로 다음 달 6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불교 합창제에 막을 올립니다. 전국 불교 합창단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 합창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법을 노래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불가와 클래식, 가요, 국악 등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고 특히 마지막 무대에 화합의 대합창이 선보여 합창제를 절정으로 이끌 전망입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이 지은 개송에 곡을 붙인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를 10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또 상월결사 합창단과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특별 무대가 마련되고 광주 전남 불교 연합 합창단의 지회 결성을 축하하는 자리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합창단에 대한 애정이 깊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합창단들이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불교 포교가 더 잘 되고 또 종단의 또 그 위상도 올라간다라고 늘 말씀하셔서 조계종은 내년 가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불교도 대회를 열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합창단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수계법회, 또 성보공양, 좋습니다. 뭐 청소년 전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종합법회를 한번 할 때 그때 내가 딱 번뜩 첫 번째 생각할 때 하기를 우리 불교 합창단들이 그때 정말 전체가 모여가지고 장엄하게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한편 전국 불교 합창제에 앞서 다음 달 2일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BBS 불교방송이 마련하는 제14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가 열립니다. 창작 찬불과 보급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찬불과 천년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의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 BBS 거룩한 만남이 난치병 어린이와 승려복지를 위한 성금을 조계종단에 기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과 제작진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 7,500만 원을, 승려복지회에 6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문 스님은 공영방송인 BBS 불교방송이 약자를 대변하는 소중한 공적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더 많은 성금 모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 불교의 전법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사회 약자들을 많이 돌봐주면서 전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 BBS 불교방송 박주원 라디오 제작국장과 황고은 PD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시의회 불자 의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불자 모임인 화엄회 법회에서 불자 정치인이라면 부처님 법을 숙지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남창진 화엄회장은 서울시의회 불자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오로지 서울 시민을 위해 하나라는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법회에서 화엄회 지도법사인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맞이하는 불자들의 자세에 대해 법문을 설했습니다. 경북 경주 서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사찰인 만불사와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만 명이 다녀가는 만불사는 지역민들과 힘을 모아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주와 영천의 경계에 있는 경주 서면 아화삼리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을에 문 닫은 공장을 사들여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사업 계획서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거기 만약에 들어오면 하면은 공기가 탁해지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고 또 악취도 많이 날 것이고 또 물도 많이 흐려질 것이고 하지만은 과수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숭아도 많이 하고 배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복숭아의 피해가 굉장히 과수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의료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연간 20만 명이 찾는 사찰인 영천 만불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불사와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 관련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소각장 예정지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폐기물 처분 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만불산은 사찰이 위치한 만불산이 낙동 정맥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천 만불산은 연간 참배객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신성지역입니다. 이런 신성지역 바로 옆 300m 이내 지점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꼭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 폐기물과 달리 의료 폐기물은 영업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우후죽순 들어선 폐기물 처리 시설로 피해가 큰 경북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 현재 타 지역보다 헐거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 각 지자체와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경상북도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업체는 매일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내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사업 적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만불사의 수행 환경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경남 남해의 자비방생도량 세심사가 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해수 관음대불 조성불사를 원만 회항했습니다. 세심사 4부대중은 3년 전 약사열애불을 조성한 데 이어 코로나19의 힘든 시기에 일심으로 불사를 추진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대전 포교원 등 전국의 남해 세심사 4부대중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주지 도각 스님의 집전으로 불상의 위신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이 보행됐습니다. 세심사 해수관음보살은 높이 7m 30cm, 둘레 4m 규모로 남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경내에 조성됐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세심하고 자비로운 간센보살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 인자함에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는 해수관음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졌으리라고 믿고, 또한 불사님들도 앞으로 이곳 세심사 안에 이 해수관음 보살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셔갖고 기도를 하시기를 진정 이 소성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세심사는 해수관음보살 조성이 수건불사였습니다. 세심사 4부대중들은 3년 전 약사열애불 조성에 이어 해수관음보살 조성 불사 원력을 놓지 않고 기도 정진을 이어와 마침내 원만 향하게 됐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 우리가 유일하게 찾는 간센보살, 그러나 이곳 세심사는 바다에 인접해 있어 바다의 해, 수, 물과의 대항이신 보살님이십니다. 즉 바다의 수호신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방송과 기도 권력으로 각 가정의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라 믿습니다. 이날 점안법회에서는 발화춤과 간음무 등이 선보이며 불자들의 한의심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불사에 공헌한 신도에 대해 감사패가 전달됐고, 불사를 위해 십시일반 보시를 아끼지 않은 신도들을 위한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남해 세심사 큰절에서 해수관음보살 점안식 성공적으로 모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리고 저희 신도회 그 신도님들 각자 몸과 마음 정성으로 다 해서 모셔서 너무 더 좋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가정마다 그리고 저희 세심사 각각 다 행복과 부처님 값이 여유하실 것입니다. 남해안을 바라보는 세심사가 잇따른 불사해양의 원력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연옥입니다. 동국대 총독립동문회는 어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보시금 전달식과 함께 노숙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문회 회장 도원 스님은 급식 나눔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우리 나눔 행사는 즐거움이고 설레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동참을 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독립동문회 회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혜인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천태종 인천 황용사 주지 겸 사회부장 진철 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